나도성악살롱 다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2025년 3월 합창 리뷰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90회 정기 연주회,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 연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공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90회 정기 연주회인데요. 공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천시립합창단 단독으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당진시 충남 합창단 연합으로 공연을 하게 되고요. YYC 부평이라는 어린이 합창단까지 합동으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오늘 지휘는 윤의중 예술감독이 해주시겠고요. 원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르미나 부라나의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박미자님, 그리고 테너 이명현님, 그리고 바리톤 김성결님께서 함께 솔리스트로서 협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르미나 부라나 잘 아시죠? 네, 세속 칸타타이고요. 카를 오르프가 1936년에 발표해서 1937년도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칼 오르프라는 작곡가는요 1895년생이십니다. 1982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클래식 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근접한 작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르미나 부라나라는 곡 자체는 텍스트가 1803년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11세기, 12세기에 걸친 시가집 카르미나 부라나에서 가사를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총 24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보이에른 시가집은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24개의 시를 발췌를 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겠죠. 카르미나 부라나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서곡,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오포르투나를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세대의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아마 1981년도 존 부어만이 감독했던 영화 엑스칼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음악이 메인 테마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잘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곡이지 않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포르투나라는 곡 시작이 되고 끝에도 이 오포르투나가 거의 동일한 폼으로 또 한 번 더 연주가 되면서 처음과 시작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독특한 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칸타타 하면 그 종교적인 의미로의 칸타타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옛날에도 바흐 같은 사람들은 커피 칸타타 뭐 이런 거 해서 세수 칸타타를 작곡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자체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의 어떤 종교적인 내용을 거스르고, 그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가집 자체가 여러 그 당시에 계급의 사람들, 그 다음에 신분의 사람들이 쓴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내용을 가지고 칸타타를 구성한 속칭 세속 칸타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뭐 술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논하는 일들, 음란한 내용들도 적혀 있었고요. 돈에 관한 내용들, 뭐 그런 놀이에 관한 내용들, 유흥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칸타타를 구성한 곡이 되겠습니다. 이 카를 오르프가 말씀드린 대로 19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1981년도 영화 엑스칼리버에 소개된 카르미나 부라나가 이제 대중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대유행을 보고 돌아가셨다. 이 카르미나 부라나 1800년대 말 1895년도에 출생을 하셔서 1900년도 초반부터 82년도까지 사셨으니까, 그 당시에 카를 오르프의 선생님들, 영향을 주셨던 분들은 음악사적으로 보면 후기 낭만파의 작곡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드뷔시라든지 아니면 바그너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카를 오르프께서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할 무렵에는 이전에 자기가
보고 배웠던 낭만주의적인 기법이나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나 선배 작곡가들의 흔적을 자기 곡에서 싹 지워버리고 단선율의 타악기를 활용한 굉장히 막 원초적인 어떤 그런 음악들, 강렬한 비트 이런 거를 리듬을 강조하는 독특한 음악적인 양식을 확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카르미나 부라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전작의 어떤 작품들은 포트폴리오에 빼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으셨다고 해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사적으로는 이 곡이 작곡되고 나서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90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대규모의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이라면 1년에 한 번쯤은 꼭 도전해서 연주를 세워보고 싶은 그런 좋은 클래식곡 세속 칸타타의 한 곡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4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4곡이 한 3개의 큰 장르로 나뉩니다. 3개의 큰 장르로 나뉘기 전에 포르투나 임페라트릭스 문디라는 표제를 들어가는 진입곡으로 한 2곡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새 봄이라는 프리모베레에서 3곡, 그 2부 인타베르나 거기에 4곡이 들어가는데요. 1부하고 2부 사이에 5곡 정도의 간곡들이 있습니다. 우프뎀 안거, 목장에서라는 뜻이고요. 2부가 지나서 3부가 이제 거의 코어를 이루게 되겠죠. 3부가 거의 꽤 많아요. 15곡부터 23곡까지 사랑의 정원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3부가 진행이 되고 3부가 끝나면 블란지 피오르 앳 엘레나 테마의 한 곡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포르투나 임페라트릭스 문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첫 곡이 다시 끝에 다시 나와주면서 곡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된 곡들 총 25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는 24곡을 뽑았지만 오포르투나가 앞에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곡은 총 25곡이 진행이 되겠죠.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고 감상하고 싶었던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인천시립합창단과 또 여러 합창단들의 연합, 그리고 오케스트라 풀편성으로 제가 항상 애정에 나지 않는 너무나 음향이 아름답고 좋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잘 감상하고 여러분들께 후기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3층 맨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예전같이 잘 소리가 전달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지 아름다운 아트센터 인천에서 잘 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네, 그래서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인천 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 잘 보고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카르미나 부라나의 그 첫 전곡 청취였어요. 이 첫 전곡 청취가 음반으로 들은 게 아니라 라이브로 이렇게 처음으로 다 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는 그런 개인적인 연주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었던 느낌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사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찬 어떤 그런 사운드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연주회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인상적인 타악기의 그 배열, 2대의 롱 사이즈 그랜드 피아노가 뚜껑을 열린 상태에서 가운데 딱 배치가 됐고, 풀 스케일의 오케스트라가 배열이 되어 있었으면 합창석으로 합창단들이 이렇게 꽉 차 있었죠. 100여 명의 연합 합창단. 이날 인천 시립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였지만 100여 명의 연합 합창단을 이루기 위해서 인천 시립 합창단, 안산 시립 합창단, 그리고 당진시 충남 합창단, 이렇게 3개의 합창단이 연합을 이루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YYC 부평 어린이 합창단까지 구성이 돼서 사이즈가 뭐든지 다 풀 사이즈였다. 이런 느낌을 받는 굉장히 그랜드한 연주회였습니다. 카르미나 부라나를 청취한 어떤 그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느냐? 재창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합창이기는 하지만 한 개의 음계로 이렇게 전 파트가 다 한꺼번에 노래를 불렀을 때 느끼는, 우리 왜 교가 재창, 애국가 재창 이런 재창 있잖아요. 그런 재창이 그냥 단순히 뭐 떼창이라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한 개의 음계로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슴 벅찬 감흥을 전해줄 수가 있구나 하는, 재창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선적으로 전달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3곡의 베리스 레떼 파치에스 라는 곡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베리스 레떼 파치에스라는 곡은 약간 중세 기도문 같은 어떤 그런 단선율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구성이었는데, 그 구성도 재창으로 파트별로 다 이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어떤 재창들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재창이었다. 두 번째는 화음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직선적인 멜로디 라인, 그리고 다양한 현대적인 박자의 다채로운 조합, 펀치력 있는 타악기의 연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4곡 인타베르나 꽌도 스무스 남성 합창인데요. 이 14곡 이 남성 합창과 20곡, 22곡 이런 데서 보면 타악기 다양한 박자, 리듬감들이 이렇게 확 살아서 단선율적인 멜로디와 만나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화음에 의한 공감강이 아닌 그렇게 야구로 치면 직구를 딱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의 리듬감 있는 음악이 굉장히 줄을 이뤘고 감동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지휘자가 의도적으로 합창부하고 기악부가 같이 나왔을 때 이 음악적인 느낌의 대비를 그 한 곡 안에서도 이렇게 팍팍 보여줘서 합창부를 듣다 기악곡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지만 속도만 해도 합창부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기악부로 들어가면 빨리 흘러가거나, 합창부에서는 레가토가 중심이 되다가 기악부에서는 굉장히 스타카토식의 아니면 탁탁 끊어가지고 주는 그런 음이 나온다든지, 이런 분절된 어떤 그런 느낌이 대조를 이루면서 음악적인 재미를 가져갈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곡의 포르투네 블랑고 불네라라는 곡과 크라멜 기프 디 바르웨 미르라는 곡, 이런 곡들에서 보면 합창곡과 기악곡의 어떤 대비점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어린이 합창단, 곡이 이제 총 3부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세 번째 부 꼬우르 다모르스부터 이제 어린이 합창단, 그 파트부터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했거든요. 모조리 다 안보해가지고 우리 성인 합창단들 안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잡다단한 박자와 음계를 이 어린이들이 당당하게 안보로 다 소화를 해내고 어른 합창단과 이렇게 견주어서 사운드에서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고요. 음악을 이루는 또 솔리스트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리스트가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 이렇게 세 분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맡아준 박미자 선생님은 전곡에 걸쳐서 소프라노의 모든 장르가 다 표현이 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훌륭하게 관록 있게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흐뭇한 연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15곡 아모르 볼라트 운디꾸에서는 굉장히 깊고 긴 안정적인 호흡으로 중고음역대의 한계 음정을 아로 이렇게 쭉 몇 마디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름다웠다 이런 느낌입니다. 한 음정을 그냥 쭉 몇 마디 계속 이어졌을 때 잘못하면 그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피치를 잘 잡지 못해서 음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공간을 한 음정으로 온 피치로 꽉 채우는 그 모습, 야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움을 주셨고요. 17곡 스테티트 부엘라 여기에서는 소프라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고 음역에서 피아노로 이렇게 얇게 그러나 온pitch 돼가지고 아름답게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이 너무나도 관록 있게 잘 안정적으로 표현이 돼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그 아름다운 어쿠스틱을 타고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21곡 인트루티나에서는 또 소프라노의 리릭한 표현을 강조한 아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미자 선생님의 장기답게 그런 리릭한 표현에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보여주셨고 반면에 또 23곡 둘치시마에 가면 콜로라투라적인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강력하게 타타타타타 넘어가는 표현인데 주저함 없이 또 콜로라투라는 콜로라투라대로 정석을 보여주셔서 소프라노가 보여줄 수 있는 고음의 안정성 한 음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온디맨드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리릭한 모습 거기에 또 반해서 콜로라투라적인 모습까지 이 네 가지 모습이 전부 다 인상적으로 표현이 된 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너는 이 전곡을 걸쳐서 딱 한 곡에서 테너 아리아가 나와요. 올림 라쿠스 콜루에람이라는 제 12번째 곡, 12번째 곡인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어디서 쉽게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총 3절로 구성된 유절 형식의 아리아인데 이게 처음에 딱 들으면서부터 너무 높은 음으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최종 이 곡의 가장 높은 하이 노트가 무려 하이 C도 아니고 하이 D라고 해요. 이거를 3절에 걸쳐서 3번을 내주는데 너무 높고 고난이도의 곡이니까 아마 따로 떼내서 잘 연주도 많이 되지 않는 편인 것 같고 테너들이 나오는 유명한 콩쿠르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콩쿠르에 들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냥 했다 이런 거지 뭐 잘해서 입상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높은 곡인데 보통 이런 이제 초고음 이런 거는 목소리가 좀 가벼운 분들이 표현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이명현 테너께서는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호흡으로 딱 받쳐진 질량감 있는 소리로 그 높은 곡들을 다 표현을 해내시고 해서 3회 반복되는 동안 그야말로 참 그 구워져서 죽어가는 그 백조의 고통 말 그대로 굉장히 잘 표현해준 굉장히 마스터피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카르니나 부라나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테너다 손색이 없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이제 후에 들려오는 말로는 또 이전에도 여러 합창단들의 솔리스트로 활약을 하셨었고 이후에 계획된 다른 그 프로덕션 카르미나 부라나에서도 또 솔리스트가 되신다고 해요. 잘 들었습니다. 부럽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톤 김성결님 솔리스트 3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장면에 등장을 하는 솔리스트인데 이분을 왜 내가 몰랐을까 하는 그런 재발견? 메모는 재발견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분을 발견했다. 그래서 직선적인 흐름에 일관된 곡의 흐름 중에서 전 소리 영역을 넘나들면서 고음에서 테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고음에서 베이스의 영역인 음역까지 음역대가 굉장히 넓은 데서도
자유롭게 피아노와 포르테와 이런 속도의 빠르고 느림, 그다음에 그 박자의 경쾌함과 레가토 이런 거를 모두 다 표현해내는 훌륭한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그야말로 절창을 들려줬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계속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특별히 16곡 디에스 녹스 에트 옴니아는 그야말로 곡을 다 듣자마자 곡 중에서도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고, 근데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곡 중에서 브라보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저절로 들 정도로 너무 절창을 들려줘서 향후에도 굉장히 여러 무대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훌륭한 가수를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창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합창 리뷰니까 느꼈던 점은 프로페셔널 합창단이 모아진 강력하지만 아름다운 포르테를 구현을 했을 때 특히 제창 부분에서 얼마나 벅찬 감동을 줄 수가 있나, 이거를 굉장히 일관되게 느꼈었고, 그 한 가지 음을 한 100명에 가까운 프로페셔널 합창단이 내지만 그 한 가지 음이 배음을 형성해서 또 더한 어떤 놀라운 경험, 이 배음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포르테로 느껴졌는데도 여러 가지 음들이 들리는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 그래서 곡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가 제 24곡 아베 포르모시시마에서는 굉장히 절정을 이루면서 쏟아붓는 포르테의 향연, 이게 곡을 전반적으로 듣고 느꼈던 아마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합창에서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24곡에 이르러서는 이 음악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기악, 합창, 어린이 합창,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뭉쳐져서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포르테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양한 박자와 리듬, 강박의 변칙적인 구사를 능숙하고 날카롭게 잡아낸 지휘에도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창, 하나가 되는 음을 구사해준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좋은 연주였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떼창의 민족이잖아요. 떼창 이렇게 음악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러기를 좋아하는데, 떼창의 민족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제창을 잘하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작품, 그것이 바로 카르미나 부라나가 아닌가. 그리고 그 카르미나 부라나를 처음 듣는데 라이브로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제 다른 안천시립합창단과 충남 단진 합창단,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모여서 그 훌륭한 연주 단체들이 좋은 지휘로 수작을 잘 들려주신 것이 저의 카르미나 부라나의 첫 경험이 돼서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연주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중에 실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 다른 합창단에서 연주하는 카르미나 부라나도 한번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025년 3월에 아마도 합창 리뷰 카르미나 부라나 인천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를 꼭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번 아마도 합창 리뷰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